휴가철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경찰이 여름 휴가철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980여 명을 붙잡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8%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소위 말해서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가 예.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만년필 또는 이런 단추 뭐 이런 등의 초소형 고성능 몰래 카메라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각도에서 여성의 특정 부분을 분명히 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드론에 장착을 한 몰래 카메라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자고 있는데 창밖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드론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찍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 이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특히 이번 여름 전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예.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이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심각성, 철저한 대안 뭐 이런 것도 함께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작년 똑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검거되는 건수가 또 함께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네. 이번에 범행 수법을 보면은요, 몰래카메라가 활용이 됐는데,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었고, 자동차 열쇠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이제 사서 이제 쓴 건데, 이런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통해서 이제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의 이제 몰래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범죄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어디에 이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번에 단속할 때 보면 이제 해수욕장, 물놀이 장소, 지하철 그런 데는 개인적 휴대폰을 가지고 되게 몰래 카메라를 좀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유장년 그런 몰래 카메라도 물론 그런 곳에 쓰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화장실 아니면 탈의실에다는 유장년 카메라를 갖다 고정해서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쭉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상습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회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몰래카메라 찍다가 걸려서 압수해서 보면 그 내용 안에 보면 몇백 장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습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몰카를 찍고 이제 혼자 보고 그걸 없앤다랄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웹하더랄지 예. 아니면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 성범죄 어떤 2차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다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피해도 1차 피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수사 당국에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촬영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히 유포가 되고 나면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지워주는 업체. 네. 그것이 소위 리벤지 포르노 형태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즉 이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네. 복수심 때문에 이것을 이제 퍼뜨리겠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예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인데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사전에 제어를 하고 정화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함께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저것을 하나의 수익 구조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즉 저기다가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업로드의 양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받는 이와 같은 이제 산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것의 또 이면에는 저것을 보고 즐기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연계고리처럼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것을 조장하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화의식,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사회적으로 보면 또 상업성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중적 사회의 성에 대한 네. 잣대 이것도 좀 지양이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찍는 사람 분명히 이제 범법자지만은 이것을 또 이런 불법 영상물에 유통하는 유통 구조가
어쨌든 그 당국의 단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